오늘의 주요 뉴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4일 공개된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은 재정 안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되 연령대가 높을수록 더 빠르게 인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연금 수급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해 기금 소진 시점을 늦추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향후 국회에서 노후소득 보장보다 재정 안정을 우선한 개혁안에 대해 논쟁이 예상됩니다. 정부가 제시한 개혁안에 따르면 50대는 2028년부터, 20대는 2040년부터 보험료율이 13%로 인상됩니다. 예를 들어 50대는 2025년부터 매년 1%포인트씩 인상되어 2028년에는 13%에 도달하며 20대는 매년 0.25%포인트씩 인상되어 2040년에야 13%에 이릅니다. 이는 세대 간 부담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로 청년층의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라는 설명입니다. 자동 조정 장치는 인구 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로 연금 수급자 수가 줄거나 기대 수명이 증가하면 연금액을 삭감하는 방식입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연금 기금의 소진 시점을 늦추려 하고 있으며 시나리오에 따르면 2036년에 이 장치를 도입할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은 2088년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혁안은 세대 간 형평성 논란과 함께 실질적인 연금 수급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동 조정장치 도입이 20대와 30대 미래 세대의 연금을 대폭 삭감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재정 안정이 필요하더라도 급여 축소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올해 2월부터 최근까지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 병원을 찾아달라는 요청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는 의료 공백이 길어지면서 병원들이 응급환자 수용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8월 25일까지 구급상황관리센터가 병원을 선정한 건수는 119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19건에 비해 131% 증가했습니다. 또한 대국민병의원 안내 요청도 소폭 증가했습니다. 올해 2월부터 소방청은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역할을 확대해 구급대의 병원 수배 부담을 줄이려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특히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응급실 의료진이 부족해지면서 병원들이 환자 수용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회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의원실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4차례 환자를 재이송한 사례는 17건으로 지난해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2차례 재이송된 사례도 78건으로 지난해 기록에 근접했습니다. 최근 11곳의 응급실에서 이송을 거부당한 28개월 여아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사건과 16시간 동안 병원을 전전한 작업자 사고도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추석 연휴에는 119 신고가 급증하면서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하루 평균 42,731건의 119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병원 및 약국 안내 요청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한편 올해 2월부터 8월 25일까지 119 구급대 출동 건수와 이송 건수는 전년 대비 감소했으며 이는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 자제 홍보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의 지출액이 내년 80조 원을 넘어서고 2027년에는 100조 원을 돌파할 전망입니다. 이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연금 수령자는 증가하고 불입할 인구는 줄어들면서 연금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을 반영한 것입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에서 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4대 공적연금 지출은 85조 4,414억 원으로 올해 대비 10.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지출액은 2027년에는 101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이며 연평균 증가율은 8.3%로 정부 재정지출 증가율 3.6%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4대 연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민연금 지출액은 내년에 48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적연금 지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원인으로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연금 수령자의 증가와 청년층의 감소가 꼽힙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연금 기금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부족한 재원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올해 정부는 4대 연금의 적자 보전과 지원금 형태로 11조 9천억 원을 지원했으며 향후 지원 금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또한 국가 채무 증가로 인한 정부의 이자 지출도 2028년까지 매년 8%씩 증가해 36조 7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적자성 채무 증가에 따른 국고채 이자 부담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경찰이 불법 합성물,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진행하는 가운데 지난주 7명의 피의자가 검거되었습니다. 경찰청은 8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허위 영상물 특별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18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33명 중 7명을 검거했으며 이들 중 6명은 10대였습니다. 최근 딥페이크 범죄 피의자 대부분이 10대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허위 영상물 범죄로 접수된 신고 건수는 297건이며 이 중 147건에서 피의자 178명이 검거되었고 검거율은 절반을 넘었습니다. 특히 텔레그램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급증하자 경찰청은 지난 7월 28일부터 7개월간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집중 단속을 진행 중입니다. 딥페이크 대상이 아동 청소년일 경우 이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로 간주되며 더욱 엄격한 청소년 성보호법이 적용됩니다. 현재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자동 생성하는 텔레그램 프로그램 8개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텔레그램 법인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플라스틱 빨대를 대체할 친환경 대안으로 주목받았던 종이 빨대가 실제로는 플라스틱만큼 환경과 인체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3월 안양대 산학협력단과 에코일 플러스가 환경부의 용역을 받아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과 종이 제품 모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종이 제품 또한 긍정적인 대안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 이유는 종이 제품에도 플라스틱 코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코팅은 종이가 음료와 접촉하지 않도록 하지만 생분해가 되지 않아 재활용이 어렵고 매립 및 소각 시 환경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특히 종이 빨대에는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과불화 화합물 등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될 수 있으며 고온에서 빨대가 빠르게 용해돼 더 작은 입자로 분해되면서 해양생물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인용되었습니다. 또한 종이 빨대는 소각 및 매립 시 다른 플라스틱 빨대보다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며 기후변화와 인간 독성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국내 종이 빨대와는 무관하다고 밝히며 2018년 국내 소비자원 조사에서 국내 종이 빨대는 유해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스마트 기기를 통해 사용자의 대화를 엿듣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광고를 실행한다는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독립매체사공사는 지난달 26일 미국의 대형 미디어 그룹인 콕스 미디어 그룹이 광고주들에게 보낸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공개했는데 여기에는 고객 대화를 분석해 잠재 고객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음성과 기기에 달린 마이크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스마트 기기가 사용자의 대화를 실시간으로 포착하고 이를 바탕으로 광고를 타겟팅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콕스 미디어 그룹은 인공지능을 사용해 470개 이상의 출처에서 수집한 음성 데이터를 광고 성과 향상에 활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능은 액티브 리스닝이라 불리며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이 오랫동안 이 기술을 사용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콕스 미디어 그룹은 자신들이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과 협력해 광고 성과를 개선해왔다고 주장하며 이 프로그램이 광고주가 지역을 선정하면 해당 지역에서 소비자의 행동 데이터를 수집해 가장 효과적인 광고 시점과 위치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료가 공개된 후 구글은 콕스 미디어 그룹을 파트너 프로그램에서 제외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 9월 첫 거래일에 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제조업 경기 위축 지표가 잇따라 발표되며 경기 둔화 우려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8월 제조업 PMI는 47.2로 경기 위축을 의미하는 50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실업률 상승 우려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주요 대형 기술주와 반도체주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테슬라 등이 1% 이상의 하락세를 기록했고 엔비디아는 9.53% 급락했습니다. 유가도 영향을 받아 WTI는 4.4% 하락한 배럴당 70.34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6일 금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가끔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 지역은 종일 흐릴 것으로 보입니다. 새벽부터 강원 영동, 아침부터는 경북 북부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에 가끔 비가 내릴 예정이며 이 비는 오후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적으로 오전과 밤 사이에는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전북 동부와 경상 서부 지역은 소나기가 7일 새벽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도권과 충청권, 남부지방, 제주도는 당분간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올라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 서해안, 남해안, 제주도에서는 열대야가 다시 나타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